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음유시인 데이브니어 나왔습니다. 네, 데이브니어입니다. 왜? 노래하기 좋아하느니 왜 이렇게 웃겨? 싫어하진 않잖아, 솔직히. 아니, 뭐, 그렇게,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인생의 애드립,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기 좋아하는 데이브니어 옆자리에 앉은 저도 노래하기 좋아하는 김선생입니다. 아, 진짜 노래 잘해요.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렇긴 해요. 바엔 슈테판을 살아가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 하찮은 뉴스 농장 시간인데요. 그래서 하찮은 댓글 폭탄. 여름 비서관님께서 이름을 달았어. 지난주 댓글 폭탄. 하찮은 뉴스 농장에 달려진 뜨거운 성원들을 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빠르고 다 정확하게. 좋다는 얘기인데. 네. 표표님, 제일 김프로쇼 느낌 물씬 나는 하찮은 뉴스 농장 좋아요. 겨울 그리고나 하찮은 뉴스 농장 좋아요 하트. 청취인 하찮은 뉴스 농장 이런 거 좋습니다. 크크. 포동포동아, 하찮은 뉴스 좋아요. 선 134340님 재밌어요 크. 팔콘 하찮은 뉴스 농장 재밌고 좋은데요. 땡스제이 고고핑크, 퀴니 102숑, 달림지기 31, 수필형 2989. 다 비슷한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아니, 지금 소소하게 지금 읽어드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패턴을 깨야지. 이거. 너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탱고탱고님 하찮은 뉴스 농장 하찮아서 마음에 듭니다. 황일님 하찮은 뉴스 농장 좋네요. 무겁고 딱새 소식들이 워낙 많아서 무시고 넘겼던 이슈들이 재미나게 예뻐지는 웃길 펴는 거 좋았어요. 호야피디님 패러였습니다. 네, 황일림님 하찮은 뉴스 농장 좋네요. 무섭고 화딱지나는 소식들이 워낙 많아서 무심코 넘겼던 이슈들인데 그러네, 미안하다. 나의 작전에 넘어갔어. 그러네. 순간, 네, 죄송해요. 도도한 강아지? 하찮은 뉴스 좋네요. 큰 이슈에 묻혀서 놓친 기사도 알려주시고, 미담 뉴스 한 가지씩 소개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여튼 하찮은 뉴스 농장에 대한 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3명의 캐릭터에 맞는 뉴스를 해석하는 뭐 이런 것들을 네. 중심으로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좀 코너 컨셉을 살려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온 코너 하찮은 방송 속에서 고귀한 코너 선물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표표님 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이버 5월인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탱고탱고님 카페 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황일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를 할 텐데요. 친구 술친금 우리 소연아버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제주 하이언더 펜션 이미 김프로쇼 청취자들이 수십 명 다녀가셨습니다. 네. 추천 강추드립니다. 유니코프, 이게 발음이 힘들어요. 유니코프 깔창. 발냄새나 무좀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재구매율이 30%나 된다 그러니까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너스텔 알뜰폰 브랜드 중에 김프로쇼와 가장 친한 브랜드죠. 네. KT통신만 그대로 사용하니까 반값 통신값 내시고 아낄 건 아낍시다.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저희는 하찮은 뉴스 농장, 본격적으로 하찮은 뉴스를 가지고 통찰을 담아가지고 나름대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용하다는 점집 좀 소개해줘. 멀리 갈 거 뭐 있어? 가까운 대전도사님께 가봐. 대전? 좀 먼데? 그런데 용하셔? 귀가 엄청 커서 잘 들으시는데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하시니까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 그러면 네 점괘가 김프로쇼 끝에 노래로 나올 거야. 네, 김프로쇼 2부 하찮은 뉴스 농장으로 함께 합니다. 하찮아 정말. 네. 안녕하세요.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네. 이게 너무 하찮으니까 또 호응이 있더라고. 야.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이거 될 거야, 막 터질 거야라고 했는데, 역시 난 촉이 좀 없나 봐. 근데, 아니, 왜냐면 되게, 이래도 되나 막 했거든. 근데 역시, 우리 댓글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분 나오신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의 그 웃음소리와 너희가 나 까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각자의 캐릭터와
각자의 뭔가 왜 웃어, 왜? 아니, 또 똥차리야? 그만해. 요걸 좀 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각자 준비해와라. 담는 거 되게 좋아해. 담아야 돼, 원래 동차를. 저런 게 내 스타일인데 나는 요즘 뭔가 방전인지 힘들어. 나는 인생 애드립이잖아요. 네. 하찮은 뉴스농장은 애드립으로 가야 된다고 아직 생각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애드립도 그 당신의 캐릭터가 담긴 거야. 아, 그런가요? 그럼 애드립으로 인생을 사니까 그 애드립으로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준비를 해오면 내가 나답지가 않아. 아, 그렇지. 어색해. 뭔가 내가 어색해.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준비를 안 했다고 아무 말이나 막 씹으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뱉기 때문에 나는 그게 되는 그때 막 사람은 생각이 나. 그렇죠. 그게 되는 사람은 이제 애드립을 하는 거고 또 안 이제 되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말과 함께 뭔가 이렇게 담아오는 거를 또 좋아하는 우리 데이브니어께서는 침 튀었어, 지금 읽다가 혼자. 자 그래서 각자 우리 주제를 하나씩 준비해 보자 했는데 네. 인생의 애드립인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어떤 저는 지난주 청와대 앞길 개방. 어. 요게 저는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때부지는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김현미 우리 국토부 장관의 취임사. 네, 그게 아주 좋았습니다. 집값 관련해 가지고 네네. 당신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9,500명이 소송을 냈어. 야, 그거. 야, 깜짝 놀랐네. 무슨 뭘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그 양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위궤양 생겼다. 불면증 새벽 왔다. 4시까지 잠을 못 잤다. 아니, 어디서 모인 거야? 어떻게 모은 거야? 집단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승소했을 때 받는 금액 뭐 이런 게 이제 또 쏠쏠하니까 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9,500명이 모였다는 거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쵸. 야. 얼마나 열받았으면. 아니, 촛불에 100만 명이 왔는데 9,500명 정도면. 최근에 개명 신청도 많아요. 그렇지. 박근혜. 옛날에 대박이야. 이명박도 많았거든. 근데 지금 박근혜도 엄청 많답니다. 박근혜 씨, 막 얼마나 은행에서 그러겠어. 아니면 은행 막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인디밴드 중에 박근혜 씨 있거든? 네. 듀엣으로 다니는 애 누구랑 다니는 줄 알아? 김대중하고 다녀. 진짜? 진짜 이름이에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오늘 처음 만나긴 했어도 난 그런 애들이랑 달라요, 진짜.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오늘은 왠지 취하고 싶어요, 오빠. 오늘은 왠지 취하고 싶어요, 오빠. 오늘 처음 만나긴 했어도 난 그런 애들이랑 달라요, 진짜. 오늘은 왠지 취하고 싶어요, 오빠. 야 박근혜와 김대중 있어. 박근혜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뭔가 이어지기 쉽지 않은. 야 진정한 동서화합이지. 야, 이건 뭐. 청와대 앞길은 왜? 이건 뭐 대단한 뉴스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대단한 뉴스는 아닌데요. 청와대 앞길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삼청동에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저쪽 효자동에서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 길이
데이트 코스로 끝내줘요.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이뻐. 진짜 좋아. 근데 삼청동을 걷거나 효자동을 걷거나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이제 그 앞길로 가야 뭔가 제대로 된 그 진정한 토킹 어바웃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길인데 거기서 흐름이 끊겨. 흐름이 끊겨. 늘 검문- 아쉬웠어요. 저는. 검문해요. 예.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 아니 그냥 좀 걸으려고요. 이상하잖아. 모냥 빠지잖아. 네. 근데 드디어 길이 열렸다. 아, 네, 우리 같은 연애족들에게는 이거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네. 거기 괜찮아요. 꽃 필 때 괜찮아요. 그렇죠. 청와대 돌담길이 또 굉장히 전 차 타고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걸어가 본 적은 없고 야 여기 끝내준다 싶더라고요. 괜찮죠. 천천히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뭔가 사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길을 끝에서 걷잖아? 그럼 사겨. 그럼 사귈 수 있어. 야. 당신이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를 섭외하고 싶다고. 자기네 무슨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초청을 하고 싶다고. MB 때? 아니야. 박근혜 초기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인데 전화가 온 거지.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간다고 말해놓고도 진짜 찜찜하더라. 약간 그냥 그 사람이 호의로 그냥 한 건데 괜히 그 내가 안 가려는 마음이 너무 싫어가지고 뭐야 돌려서 안 간다고 했는데 괜히 찜찜한 거야. 와 너무 싫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네. 근데 그 길 좋아. 맞아요. 네. 뭐 그것도 연애도 연애지만 사실은 저런 거 있잖아. 이게 청와대와 청와대 주변이 민간인들이 그 진입을 못하게 됐던 게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던 김신조. 사건인가요? 네.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통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로소 다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 앞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셀카로 청와대 뒷배경으로 이렇게 찍고 하는 인증샷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참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작은 증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외국 여성을 만나게 될 거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이야.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그 특별한 기념 추억이 될 거다. 네, 그런 포석. 네. 그래서 이 뉴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삼청동을 그렇게 건너가면, 네. 그러니까 경복궁 옆을 타고 올라가서 네. 효자동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삼청동 총리공관 쪽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삼청동에서 갈 만한 밥집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요즘 삼청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네. 왜냐면 초기 삼청동은 뭐 서울에서 두 번째 잘하는 집. 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삼청공원 올라가는 길에 그 도가니탕 되게 맛있고 그러니까 종종 그 특색 있는 집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가로수길처럼 좀 색깔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용수산 뭐 이런 집들은 어차피 옛날부터 유명했던 네, 집이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 너무 비싸잖아. 비싸고 비싸. 우리 같이 걸어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집들이 좀 특색 있는 집들이 커피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삼청동이 사실은 사람이 조금 없어야 되게 운치 있는 길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처럼 사람이 빠글빠글하면 길 폭도 좁고 가게도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지금보다 사람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쭉 떨어져야 비로소 그 길이 멋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야 데이트를 마음 편히 할 수 그렇죠. 있지 당신이. 자, 그러면 네. 데이트를 하기에 적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많지. 서울 시내. 한 군데만 꼽아주세요. 너무 많은데. 데이트의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독서 토론? 글쎄요. 제가 굉장히 좋은 장소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 뭐 올림픽대로를 타고 네. 차를 타고 달리다가 네. 잠실이 가기 전에 코엑스로 갈라지는 데가 나오잖아요. 알죠, 영동대교 알죠. 나오고 네, 그쪽에. 네.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네.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네. 1차선으로 붙어가지고 가시다 보면 네. 거기에 공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들어가 봤어요? 곧 천변에 있는 공원? 아니 그 올림픽대로 구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과 잠실에서 구리 방향으로 가는 그 도로 사이에 공원이 있어. 그거 청담자이로 들어가는 골목 아니야? 그죠. 맞아요. 네. 그 바로 왼쪽에 있죠. 그 이렇게 분수도 있고. 알지, 이 사람. 나만 늦게 알았어. 나만 늦게 알았어. 청담자이 재건축 되기 전에 벌써 가봤어. 네. 제가 거기를 왜 갔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를 막 가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제 기억에 네. 올림픽대로에서 세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얼핏 그쪽 어디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들어갔는데 좋더라고. 그래요. 청담자이 앞에 거기 2층 약손면과 맞은편. 약손명가. 영동대교를 건너 딱 지나자마자 딱 이제 나오죠. 예. 뭐 차가 없어요. 없어. 차도 없고 그리고 거기 폰면이 써 있더라고요.
3시간 이상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런 비슷한 데가 사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북단 쪽에 약간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 관련해가지고 기념하는 비가 있는 그런 플레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진짜요? 약간 느낌의. 예. 나만 늦게 알았구나. 밤에 산책하는 코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예종 아시죠? 한예종? 한예종. 네. 석관동. 네, 석관동. 네. 너무 한예종 멀다. 캠퍼스를, 아니, 그냥 그 차로 한번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네. 그 동네 놀러 왔다가 한예종 캠퍼스를 후문에서부터 쭉 가로질러 나오면 구 안기부 건물로 가는 그쪽 캠퍼스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로 들어갔다가 골목 따라 쭉 가면 외대 후문이 나오거든요. 그 산책 코스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당신 말대로 하면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 나무가 많아서 공기도 너무 좋고,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많고, 곳곳에 앉을 수 있는 그 벤치들이, 가로등이랑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어두워. 요거 중요하다. 중요하네요. 네, 요거 중요한 거야. 네. 그래요. 중요하네.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석관동 근처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데이브니어가 준비한 하찮은 뉴스는 어떤 겁니까? 나 또 내가 아는 데이트 코스 어디냐 물어보는 줄 제가 준비한 거는 아까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전 의원 이제 장관 네. 네, 취임사를 네. 보면서 뉴스들은 이제 그 취임사가 끝나고는 대부분 부동산 투기를 겨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취임사를 보면서 야, 취임사도 일을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취임사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그러니까 뭐 집값 최근에 집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강남 쪽에 4개 구에서 이렇게 급증을 했고 그 급증한 사람들 중에 29세 이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 그 중요한 문장이 있었죠. 집은 돈이 아니라 집이다. 이런 문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줬죠. 아파트는 재산이 축적 대상이 아니고 집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예, 네. 돈이 아니라 아파트는 집이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해결을 하게 해주셨는데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입니다. 40, 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 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에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과 신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집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좀 싫으시겠죠. 예, 좀 짜증이 나실 테고. 그런 걸 느끼면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는 도종환 우리 문화부 장관이 뭐 평창올림픽 중에 일부를 북한에서 뭐 하자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어요. 있었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관련해서 완전히 영어로만 이제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관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런 거를 그 전체적으로 조율을 이렇게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잖아요. 방미를 해가지고 미국 뭐 사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기 전에 갑자기 북한에 가서 평창올림픽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고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불안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사실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고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관들이 다 정책적으로 그 부서 안에서 굉장히 의욕들을 갖는데 그게 자칫 취지는 좋은데 오버페이스가 되거나 과욕으로 보이거나 불안하게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저는 너무 응원하는데요. 그런 생각 들었고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취임사도 일을 하는구나. 네.
귀에 들어오네요, 아주. 이거, 진짜 취임하는데, 저분은 준비된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분이 집이 없이 오랫동안 집을 얻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김현미 의원 예, 본인도? 예, 그 가정이. 그래서 집이 없이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집 없는 서름, 또 집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장정하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서러움을 가지신 분들은 데이브니어의 언젠가 떠나야 할 이라는 노래를 들으시면 그 좋을 것 노래 같습니다. 아주- 그거 제 전셋값 때문에 나온 노래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눈물 김프로가 펑펑이죠, 아주. 그렇죠. 저번에 뭐 전세값 너무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서러울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쓴 곡입니다. 야, 근데 하여튼 그 주인과는 마무리까지 좋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에 싱크대에 있는 그릇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뭐 식기세척기? 아니 그 싱크대에다가 철로 된 그릇을 그쵸 수세미 걸쳐놓고 뭐 이런 거 그 한 1,000원, 2,000원이면 사는 거 있어요. 난리가 나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떼어갔다고? 그걸 가져갔다고 갖고 오라고 난리가 나는데 네. 이게 도대체 그 이삿짐 싸는 사람들이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네. 별거 그럼 아니니까. 한 2,000원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거를 가져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가져갈 리가 없는데 잘 모르게 한번 찾아볼게요라고 했는데 전화가 100통이 왔어 진짜. 이야. 계속 시간마다 전화. 왜 안 가져오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지금 2,000원짜리를 어디에 딸려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부자가 된 이유가 있네요. 야, 부자가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이고, 그거를 가져다가 부동산 갖다 줬거든요. 갖다 드렸어. 갖다 주라고. 아유, 야, 정말 징하다 싶더라고요. 하긴 얼굴 보고 갖다 주기엔 너무 그렇다. 엄청나네. 그 2,000원짜리를 들고 가서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갖다 주라고 좀 갖다 줬는데, 야, 이럴 일인가. 이럴 일인가. 정말. 아, 그 유독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 그러니까 언젠가 떠나야 할 들어. 자, 아무튼 제가 하는 뉴스는, 하찮은 뉴스는 9,500명이 집단 소송을 했다는 건데, 네. 이렇게 소송을 할 만큼 부운이 안 풀렸을까요? 사실 공부만 제대로 됐으면 9만 5천 명도 했겠는데. 더 했을까? 저는 진짜 깜짝 나도 했을 것 놀랐거든. 같아. 95만 명 했겠는데. 아, 쉽게 딱 알아들었으면 나도 해볼 걸 했을 것 왜 같아. 몰랐어? 우리 셋이 하자. 따로 낼까요? 변호사비 누가 내? 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주변에 우리. 김프로쇼를 듣고 계신 변호사분께서 그러니까. 있으시다면. 우리 청취자라면 함께 우리 합시다. 청취자들 풀로 모아가지고 한번 할까? 아, 그럴까요? 우리 청취자들 중에도 최소한 몇천 명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러면은 9,500명 더 나올 것 같아. 우린 약간 홍준표를 대상으로 해볼까? 아, 그럴까요? 아,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홍준표나 안철수 그 대상으로. 이거 뉴스거리다. 김프로쇼. 아, 그래요? 돼지 발정제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힘들었다. 이거 소송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뭐 절차가 어떻게 돼? 그냥 소장을 내는 거죠. 법원에다가 모아가지고 써서.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럼 이제 재판부 배정하고 재판부 배정이 되면 뭐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액수에 따라서 속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단독으로 갈 거냐, 뭐 합의부로 갈 거냐, 뭐 이런 거 정해가지고 나오면 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럼 소송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돼? 뭐 안 나오고 대리인이 대리인이 나올 하겠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대리인이 해도 돼요? 네 민사니까 대리인만 지정해가지고 하면 네. 난 몰라. 뭐 소송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 이길 확률도 있나? 근데 뭐 이제 속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했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뭐 그건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9,500명이면 액수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적지 않지. 인당 10만 원만 줘도 9억 5천이야 이 사람아. 어이구. 이야, 뭐 잘 모르겠어요. 야, 괜찮아. 박근혜 은닉 재산이 얼만데. 괜찮아.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재밌네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돈 써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좀 독특했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 집단 소송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었다고 썼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어떤 사람은 위궤양 쓰고 뭐 수면 부족 이런 거 썼는데 우리 직접적인 또 피해 당사자가 있으시니까 최순실 게이트의 직접 피해 당사자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제대로지. 김 선생. 그렇지. 그러게, 나는, 저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 된 날은 정말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농담 아니고. 그렇지. 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암살단을 조직할까라는 상상까지 했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의 정말 주적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었다.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에 너무 암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공과 그 사람이 어떤 이루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너무 아프게 한다라고 저는 느껴가지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2012년에 되지 않은 게 너무너무 그랬거든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지. 문재인 대통령 그날 선거도 저는 이제 그 농담처럼 맨날 얘기했지만 선거 여전히 결과에 부정이라고 대해서도 믿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막 분하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뒤에 하여튼 누가 있겠구나 맨날 생각은 했어요. 그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 참 신났겠다,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항목을 쓰고 싶습니까? 그러네. 나 삶의 의욕 상실? 그러게 탈모, 원형 탈모, 스트레스에 의한 막. 약간 그 돈을 받아내려면 명확해야 돼 뭔가. 탈모다 그러면 탈모 치료 얼마 들어가니까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약하다. 그거 약하다. 좀 더 센 걸로. 센 걸로. 저는 그러네. 혹시 곡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곡이 안 나온다? 아이, 음악에 그건- 대한 영감이 메말랐다. 아니, 내가 뭐 히트곡 작곡하면은 갑자기 안 나온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그 속도가 그러기에는 적다. 곡을 너무 많이 냈어. 40곡을 냈잖아. 그래. 원래 400곡 냈다고 치면 되잖아. 자, 김프로는 박근혜로 인해 뭔가 스트레스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없어? 아이, 아, 솔직하다. 아이고, 솔직해라. 참 솔직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뭐, 박근혜까지 갈 일이야? 자,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우리 체크하고 가야죠. 뭐? 노래 언제 나옵니까? 아, 그렇지. 우리 셋이 부르는 노래. 뭐. 이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 지금. 10위권 노래. 아직, 그렇구나. 우리 원래 셋이- 우리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녹음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지난주 목요일날. 네. 그렇지. 그렇죠. 최 선생님 녹음 끝나고 한다고 나는 알고 있었거든. 우리 그래서 내가 노래도 뭐 어떤 스타일이다 불러줬었잖아. 그렇죠, 우리끼리 기타로 있을 때. 이렇게 막 쳐가지고. 그래서 근데 녹음하는 줄 알았는데 안 녹음하는 하던데? 줄 알았는데 김프로 그냥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노래 듣기 싫구나. 그래서 싫은 표정을 막 하길래 무슨 소리야, 이게. 의욕이 너무 꺾였지. 그래요? 그 노래는 준비돼 있던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준비했잖아. 그래서 지금 같이 막 할까요, 그럼 상의했잖아. 아니야. 이미 다 사라졌어. 나의 마음에서. 영감이 사라졌어요. 새로 합시다. 새로 하려면은 차라리. 아니, 우리는 헝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약간 다 들어왔잖아. 뭘 해도 새 분위기랑. 거야. 에이, 왜 그래. 기다리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약간 청취자들도 게시판에서 분위기가 그냥 언젠간 나오겠거냐 이렇게 살짝 사그라들더라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아직 저의 숙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 내가 느낄 때 게시판에 확인 좀 김프로가 원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김프로가 진짜로 원하는 그런 거잖아. 건지 아닌지. 그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데이브니어를 꼭 찍어서 네. 우리 데이브니어의 노래, 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도배를 좀 부탁드릴게요. 화차는 뉴스 이걸로 끝인가요? 이번에 바른정당 당대표가 이해운 의원이 됐잖아요. 5당 중에 3당이 여성 대표예요. 추미애, 심상정, 이해운.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자, 여름 작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네요. 네. 어떻게 느꼈습니까? 김 선생. 저요?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이긴 하지만 여권 신장이나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캐릭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지위나 어떤 협상력이나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지 않나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네. 그렇죠.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세 명의 캐릭터 자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콘텐츠가 조금 있는 소속 정당의 다른 남자 의원들을 압도하잖아요. 네, 그 세 분은.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좋은 뉴스다 생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한나라당 당대표도 했지만 그 정치인 박근혜는 여성 박근혜랑은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네. 저는 되게 좋은 사인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권 신장에 대한 남다른 사고를 갖고 계신 대분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들이 네. 운동, 음악 뭐 이런 것들 괜히 우리 안에 남자들은 나 그래도 남자가 뭐든 잘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는 걸 느끼는데 아니 근데 난 항상 여자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데. 나는 네. 맞는 생각이라는 거지. 왜냐면 정책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섬세하고 되게 세밀하고 또 남자보다 되게 꼼꼼하고 성실한 면들이 여성들에게 더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자들은 어떤 그 힘이라는 파워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끌림,
아이씨, 나만 말하면 에어컨이 막 저렇게 왜 저 그러는 친구가 거야. 뭔가 인격이 있어. 그러네. 너 맞아? 그러니까 뭐 얘기했지? 남성들의 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본능적인 남녀가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고 거기에 네. 굴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뭔가 쟁취해서 뭐 이렇게 누른다든지 획득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여성들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그거에 그렇게 매몰되진 않는다. 덜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좀 더 중립적이고, 그런 올바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네. 그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과 조화를 이뤄내는데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권 신장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단한 건 그냥 뭐 남녀평등 막 주장하면서 산 게 아니라 몸으로 증명을 해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였고 그 역할을 다 하면서 일도 다 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하시죠. 요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히며 새누리당 내에서 조윤선과 이혜훈이 서초 지역구를 두고 붙은 적이 있었잖아요. 공천에서. 근데 저는 이혜훈이라는 캐릭터가 조윤선을 경선에서 눌렀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녀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바른정당 대표까지 오면서 어쨌건 바른정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죠. 새누리당 때를 아직 못 뻗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최소한 달라지려는 마음을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조윤선과 이혜훈이 부딪혔을 때 그 이혜훈 씨는 자기 자리를 정치적으로 꿋꿋이 지켜냈고 이렇게 자기가 당대표까지 홀로서기를 해냈다는 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정치적으로 좀 시련을 겪고 그 나름대로 힘든 암흑기를 겪어가지고 그거를 버텨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중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나 봐요. 그러니까 꼭 그냥 실패 없이 쭉쭉쭉 좋은 자리만 찾아가지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보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전 그리고 진짜 하찮은 뉴스, 지난주에, 이건 뉴스로 나온 거는 아닌데, 효리하고 이상순 씨가 왜, 네, 실검에 오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프로그램에 이제 네. 새로 나오는 것 때문에. 근데 최근에 무도 나와가지고, 효리 씨가 이제 했던 얘기가, 약간 팍 와서 박힌 게 하나 있었어요. 뭐요? 뜬금없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왜 요가를 3년 동안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뭐 명상을 하고 저 한참 얘기하다가 막 추궁을 하니까 잊혀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어때요? 그걸 왜 김 선생님에게 물어? 아니, 이게 일반인들도 그런 정서가 있는가?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글쎄요. 그 이효리는 엄청나게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니까 네. 그 관심과 사랑이 지겹고 힘들어서 제주도로 가기로 했지만 사실은 그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버티는 힘이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리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예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네. 네,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으로서는 잊혀지는 게 싫은 건데 저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잊혀질 대상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저는. 네. 주변 사람들한테. 글쎄요. 어차피 몇 명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잊혀질 일이 별로 없지 않나? 아직 그걸 잊혀진다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가 봐요, 저는. 네. 나의 존재감이 뭔가 좀 예전 같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진 않고 잊혀져는 게 두렵진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운 편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계속 연애를 하지. 데이브니언은 어떤가요? 뭐가요? 잊혀지는 거에 대한. 전 뭐 잊혀지든 말든 뭐. 왜 아무도 믿지 않는 이 표정이 뭐지?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글을 좀 쓰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된 적이 있나? 뭐야 또 이 과도한 또 낮은 포지션. 이렇게 또 한 이게 또 많은 번 더 자극하고 넘어가는 청취자분들의 또 일반적인 정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효리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저는 그냥 딱 들으면서는 신혼이 끝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뭔가 해석이 남달라. 그래? 신혼이 끝나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 둘 사이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아니, 되게 좋지만 신혼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신혼 생활을 하고 신혼의 아기자기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잘 가꿔가고 있지만 왜냐면 그 전에 제주도 내려가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블로그였나요? 그 자기가 하는 뭐 인스타든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는 막 거의 스토커처럼 뭐 다 지켜보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폐쇄하고는 이제 잠적 비슷하게 활동을 안 했던 건데 그럼 그 사이에 남편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꿈도 꾸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보냈는데 잊히는 게 싫어서 이제 나온다 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둘만 계속 뭘 하면은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회 안에서 두 사람이 또 인정을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오히려 두 사람을 조명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하는 거는 지금의 알콩달콩함과 사랑을 더 연장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효과는 줄 것 같아요. 식을 뻔한 지점들도 사람들의 어떤 응원과 또 사람들의 시선으로 아 우리 관계가 이렇구나를 보면서 또 한 번 우리 사랑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신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 방송 때문에 신혼은 지속될 것이다. 남다른 해석.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우리는 잊혀지는 게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그리고 그냥 저는 효리 그 무한도전에서 효리 눈가에 눈주름 원래 있었지만 더 깊어진 눈주름이 그냥 좋더라고요. 네. 역시 잊혀진 것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눈주름이 이쁘다. 나는 뭐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냥 역시. 뭐 말하는 거지 뭐. 하찮은 뉴스농장 나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심은하가 근데 지난주에 알고 보니까 수면제를 먹고는 이제 뭐 병원에 갔다 이런 얘기가 마음이 너무 있더라고요. 아팠어. 그러게요. 네. 제가 이렇게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자신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근데 뭐 지상욱 본인이 이제 해명 비스름하게 내놨던 거는 심은하 씨가 이전부터 예전에 과거에 그 받았던 어쨌든 트라우마 비슷한 그 예전 일 때문에 꾸준히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약간 더 심해져서 좀 많이 먹었을 뿐이다.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예전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겨낸 줄 알았는데 요즘 조금 더 심해져서 그랬던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명은 했어요. 근데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저는 지상욱 씨가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는 건 그냥 정치적 판단인 것 같아요. 꼭 가족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의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 바른정당. 바른정당. 지금 바른정당 자체가 뭐 이미지 안 좋다기보다는 이미 거의 2층 정당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게 좀 득될 거 없다. 득될 게 없다고 좀 판단한 것도 있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이미지는 좋게 쌓았기 때문에. 예. 정치인 지상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민련 통해서 아마 이제 들어와가지고 서울시장 그때 후보로 나와서 존재감을 알리고는 새누리당에서 신당 쪽이죠. 중구 국회의원으로 됐다가 지금 이제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가가지고 유승민 의원 옆에 있었죠. 딱 오히려 그랬는데. 지상욱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심은하 남편. 여기도 센 것 아직까지는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벗어나는 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은데 아직 그 숙제를 이루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거든요.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어떤 그 노선을 대중들이 알게 펼쳐 보인 바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정책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그게 언론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당대표를 만약에 도전을 했다면 바른정당에서 뭔가 그렇게 자기 포부를 펼 첫 번째 기회였다고 저는 보는데 지상욱 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대부녀 말한 것처럼 별로 득될 게 없으니 그냥 자진하차 한 건지 실제로 아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중간에 뭐 중도 하차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한 번 더 정치인 지상욱을 바라볼 기회는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상욱 씨가 뭔가에 도전하려면 본인이 꿈꾸고 있는 정치 생활은 나름대로 이제 목표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걸 이루려면 적어도 야, 이 사람이 심은하 남편이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족쇄처럼 저 사람은 심은하 남편이지. 그러니까 달려서 다닐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 얘기인 거죠. 그런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라는 걸 하려면 평의원으로서 하는 뭐 하태경 같은 애도 있으니까 뭐 어그로 끌려면 끌 수 있는데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지금까지는 대변인이나 2인자의 위치에 많이 있었는데
포스트를 하나 자기가 차지하고서 정치인 지상욱의 말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럴 자리가 이번에 바른정당 대표 자리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뜻하지 않게 다시 하차를 했으니 여전히 시문한 남편이다. 네. 네. 돈 많은 아저씨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하찮은 뉴스농장 진짜 하찮네요. 청취자분들, 저희 하찮은 뉴스 농장이 어차피 최신 뉴스만 다루지 않거든요. 다음 주 하찮은 뉴스 농장에 이런 하찮은 뉴스를 다뤄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 환영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이제 뉴스농장의 컨셉 자체가 한 주 정도 지난 뉴스 그렇죠. 중에서 곱씹어보거나 되새김질을 해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뉴스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가 뉴스농장의 전반적인 취지니까 그 중에서도 다 다룬 뉴스들 말고 요 뉴스가 나는 뭐 눈에 띄었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가지고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